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유상증자 초과 청약 성공 관련되는 또 기사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언제쯤 반등을 할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07% 강보합세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는 0.01 강보합세, 0.03 강보합세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02% 소폭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에 지금 이제 이 곰이 나오고 있죠.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이 베어랠리 관련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뭐 이야기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대표적인 이제 이 모건 스탠리의 이제 스트레지스트 전략가죠 마이클 윌슨이 이번 이제 베어랠리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이전에 또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내년도 경기 둔화 관련되는 부분과 연준의 긴축 관련되는 부분이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 비관론자죠. 예. 누리엘 루비니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채 위기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이달 올해 마지막 연준의 어떤 긴축 관련되는 부분, 그 전에 이제 월 초에 나오는 특히나 이제 ISM 서비스 지표 자체가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오히려 긴축에 관련되는 어떤 우려감으로 미정시가 이제 또 급락을 좀 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OMC 직전에 이제 11월달 CPI 지표도 나오는데요. 자, 12월달 연말 랠리 분위기였다가 또 이제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지요. 자,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환율 자체가 1300원 밑에 있다가 다시 또 26원 20전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또 수급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물에서 매도, 선물 쪽에서 소폭 매수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이 장기 투자 주체인 뭐 투신이나 연기금까지도 그래서 코스닥에서 대부분 매도하면서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대부분이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코스피가 2400선을 좀 내려왔죠. 이 국내도 이제 지수를 먼저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달에 2100선에서 이번에 한 2500선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 밑단에서 약 이제 뭐 한 20% 정도 뭐 안되는 정도의 어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베어랠리 성으로 좀 올라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초에 11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다시 좀 내려와서 일종의 이제 쌍봉을 좀 만들면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400선인데, 자, 2400선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지지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행보를 하다가 다시 또 2500선을 가느냐, 요런 어떤 이제 길목에 있는 부분이겠죠. 코스피 쪽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650선에서 이제 700한 4,50선이니까 밑단에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10% 중반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700선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700선이 안 깨지면서 유지되는 게 이제 뭐 코스닥에서 일단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HLB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트를 먼저 좀 봐드리면요. 계속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ADX 지표의 강도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지금 떨어지면서 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세기 자체가 이전에 어떤 이제 조정을 할 때는 좀 플랫형으로 하면서 좀 줄줄줄 내렸다라고 하면 34,000원대가 조금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내고 있죠. 뭐 이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 강도 자체가 좀 누그러진다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봉이 필요한데 양봉이 지금 안 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수급상에서 유중의 이슈가 이제 신주 상장이 이제 23일을 나오니까 그 전까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 추이에서 매매 비중에서 계속 이렇게 누르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갈 때는 이제 쇼커버리성 물량이 나오니까 급등의 어떤 부분들도 공매도 비중이 높았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눌러줄 때는 계속 이제 시장보다 약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강할 때도 못 올라가는 이런 어떤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이제 기관들이 매도, 개인들은 이제 꾸준히 좀 이제 매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따라서 계속 이제 밀리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에는 이제 프로그램 조금 매수가 나왔습니다만, 이 분봉상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봐도 장중에 이제 32,600원, 제가 이제 그 박스권 이제 34,000원이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하단 박스권인데, 그게 이제 지난주 지지되지 않았고 이번 주도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3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의 어떤 지지 흐름을, 또 다른 이제 하단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그거 밑에까지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34,000원대가도 이제 장중에는 좀 저항대 흐름들을 이제 윗꼬리 장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에 지금 하락으로 내려와서 21선은 또 눌려지는 어떤 흐름으로서 거래량도 늘지 않는 어떤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제 결국 유중 이슈로 눌러지는 부분들이 이제 9월 이후에 거의 이제 3개월 정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57,000원권에서 이 3만원권이니까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수준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중 이슈 이후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호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사로는 이제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은행권 출신의 이제 진양곤 회장이 항상 이제 다른 이제 바이오주들이 힘들 때 적절한 유증과 메자닌 자금을 동원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이제 이끌어와서 시가총액의 어떤 하락은 막으면서 계속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나간다는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 이탈했던 바이오주를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 입장에서는 유지를 했던 부분이고, 적재적소에 이 또 긴축이 문제가 되었을 때 유상증자를 해서 또 이제 구주주 대상으로 이번 유상증자에서도 일단 청약률 자체가 생각보다 일단 좋았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 공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 유상증자 일정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자금들을 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당초 예상보다는 낮습니다만 2,400억 정도면 그래도 뭐 성공한 유상증자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얼마나 이제 빠르게 예상대로 이제 해주느냐가 결국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23일 날 신주가 들어올 때 이제 이 물량이 주가를 어떻게 이제 유지하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게 가장 좀 좋겠죠. 그래서 유중의 어떤 물량이 나오기 전에 12월 달에 이제 회사가 발표한 대로 선양 남성과 관련된 NDA 신청을 이어지면서 내년 1분기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가 반등의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재무적인 부분들도 여러 이제 M&A를 통해서 HLB 같은 경우는 FL을 인수하면서 이 3분기에도 역대 최고급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어떤 이제
지금 경기 둔화에서 이 상장사들의 어떤 실적 둔화, 특히 바이오 부분들이 이런 게 항상 이제 고질적인 부분이었는데 HLB는 이 부분이 좀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생명과학이라든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으로 이런 재무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좀 벗어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올해 주식시장의 어떤 침체기에도 HLB의 성장 기대감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글로벌 항암 신약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유종청약이 크게 좋았다. 그래서 이제 조달한 자금으로 운영자금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의 어떤 이제 설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보답하는 어떤 부분으로 회사가 말한 대로 좀 되어야 될 어떤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는 반드시 그 성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신주가 23일 상장하니까 상장 직후 이 차익 어떤 실현에 관련된 어떤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그 전에 뭔가 이 NDA 신청이라든지 재료를 회사가 조금 이제 발표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야 주가가 뭐 34,000원 그 다음에 뭐 4만원대 이렇게 되고 있어야 이제 수급상의 어떤 부분들도 좀 덜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12월달, 1월달, 6월달, 3월달에 어떤 재료를 적시에 회사가 예상대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서도 중요하고 내년도 이제 NDA 신청 후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의 어떤 장기적 흐름에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오늘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서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임상시험도 뭐 중단이 되고요. 뭐 장비도 팔고 인원들도 감축하고 이런 상태에서 HLB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일단은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특히나 성장 중 바이오주일 때는 이 밸류에 이제 뭐 거품이 있을 정도로 투자 자금도 원활하게 들어왔는데요. 시장 냉각기에는 이 성장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가능한지, 매출이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HLB 입장에서도 이제 내년도 되면 그 결과를 정말 이제 임상,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장기 임상의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 여부와 바로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금 유치가 이번에 원활하게 일단 되었기 때문에요. 이 공매도의 어떤 부분들도 이런 결과를 낸다면 항상 이제 급격한 어떤 이제 주가 어떤 반등들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연말 또 내년도 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가는 이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쓰리바닥 형태를 만드느냐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뭐 이 이제 3만원대 2만원대 이 구간은 뭐 이래나 저래나 이제 뭐 바닥이 될 수 있는 어떤 가격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급격한 또 흐름들을 내주느냐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아니면 또 신규로 이제 뭐 신중인수권 정서라든지 유중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2월달 주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4,000원대를 어떻게 조금 이제 회복시켜 주느냐 아니면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확실하게 뭐 양봉을 내주느냐.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어떤 흐름은 주가 차트에서는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 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봉까지 잘 좀 지켜보시면서 이 양봉의 캔들 형성이라든지 34,000원의 회복의 어떤 캔들이 나타나는지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